네, 어떠셨나요? 듣고 보니까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요. 장사가 정말 이게 전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회사 일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만두고 이제 장사나 할까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떠셨나요? 반면에 또 사실 이제 1% 꿈톡쇼 온 분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자가 된 분들 분석을 해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분들이죠? 탁월한 장사꾼인 CEO나 주식을 가지신 분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또 연사를 모시게 지름길이기도 하죠. 그 주인공을 모신 거고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혹시 이렇게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사은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앞에 계신 분. 궁금한 점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요즘에 그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가맹점주 간의 그런 불공정 거래, 뭐 가불관계의 말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그러니까 그 외부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그 투자자들한테 자기 사업의 그 자금을 유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발품을 파는 건데 프랜차이즈가 되게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이럴 때 직접 가서 종업원한테 물어보고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주는 되게 그한데 종업원이 막 인상이 험하다, 막 물수건 던진다 이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업원도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디테일을 관찰해야 되고, 실제 가서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에 가서 뭐 시켜 먹거나 현장에 가서 보면 한 50%는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떻게 거짓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국의 장사꾼들 책을 좀 쓰면서 많은 분을 만나 보니까 우리 이제 사장님도 만났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창업하기 전에 전 단계가 아침에 보통 뭐 일어나는데 한두 시간만 좀 빨리 해서 내가 관심 있는 데서 설거지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예를 들면 한 2, 3일이라도 해보고 손에 물이라도 묻혀보고 창업을 하면 좋을 텐데 그거를 안 해보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대부분 망한다. 6개월 이상을 못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사장님? 아, 예, 맞습니다. 네. 미리 해보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아까 지점장님 같이 그렇게 하면 실패 사례고. 네, 그렇죠. 어쨌든. 네.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떡볶이, 그럼 모든 브랜드의 영업사원을 다 만나보세요. 그래서 그 영업사원들이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 그 태도 자체를 한번 보세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떤 식의 방향성의 회사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본사에 직접 전화하는 것도 좋고, 직접 오셔서 직접 먹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직접 피부로 느끼신다면 한 2, 3일 정도만 해보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대출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직장인들이나 그러면 신용대출, 은행도 뭐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혈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직장인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금을 1억 받았다 그러면 대출 1억 땡겨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올인한다. 근데 다 이사장 같지는 않아요. 예, 쉽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보면 리스크 관리 철저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해서 뭘 프랜차이즈를 한다, 장사를 한다는 그렇게 안 하고 1억을 항상 파킹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잘하는데 확신해가지고 해도 성공 확률은 5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계단식 몰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장은 특출한 경우다 생각하고 나는 항상 이 50%를 그러니까 내가 한 2년 걸려도 좋으니까 너무 빨리 1년 만에 성공하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 리스크 관리.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글로 배우는 창업과 실전은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정말. 저도 또 하나 궁금해한 게 아까 그 물류 시스템을 확인하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택배로 배송이 되는 프랜차이즈가 있고 직접 그 본사에서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둘 간의 차이가 조금 있나요? 일단 택배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파손 우려가 되게 크죠.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체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프랜차이즈가. 최소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얘네들이 인테리어도 바꿔보고 뭐도 바꿔보고 그런 것들이 다 거의 기준이 50호점이거든요. 그 50호점이 넘어갔을 때 그때 그게 진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그 전에 들어갔다가는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임상 실험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50호점이 넘고 직접 배송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리고 바이저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사는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이석연 대표와 함께 이 창업에 대한 노하우와 구체적인 조언 그리고 들었지만 질의응답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이 질의응답 카페 그리고 꿈 발전소 카페에 더 남겨주시면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